잘했네 이거. 엄마 아마 집에 가면 엄마가 누나한테서 용기내고 엄마도 이런 약간 개념을 알아가고 포인트를 쓰고 하는 거. 오늘 그렇게 안 좋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부터 해놔야 돼. 그랬지? 복습을 한국은 너무 바빠. 알아 못해. 자, 그럼 생각해봐. 사회가 주는 혼자, 사회가 주는 혼자가 주는 그래, 인정. 내가 이걸 막 이렇게 빨리빨리 외우고 글을 쓰는 같은 거를 컵 볼게요. 어? 컵. 좀 이따 얘기해줄게. 조카 놀라왔지? 아. 걔는 쉬어서 줍니다. 히터를 키우면 좀 더 더우면 졸리거든? 수업하다가 추우면 일어나서 뛰어. 알겠지? 응. 아니, 노래방도 아니고 이렇게 쉬어있지? 자, 하나 흐르기만 하고. 그리고 시험 테스트 본 거 조배 선생님이 채점하시고 내가 좀 이따 볼게요. 저기 우리 교재로 자 10까지 했죠. 맞지? 11할 차례인가? 맞죠? 앞으로 이제 계속 너희들은 이제 시험 연습을 할 테니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마 11번 갑시다.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인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니? 난 누구랑 얘기하니? 선생님은 얘기했나 지냈는데 딸내미가 캠프 갔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신났어. 맨날 딸내미 학원 싫어하려다가 방학이잖아. 맨날 친구들 만나고 3주 동안 놀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이가 이번 주 금요일날 오거든? 갑자기 토요일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난주 토요일날 자기 내일 골프 치러 가겠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일본이래. 그래서 아내가 일요일날 새벽 7시인가 비행기 또 내가 또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 그러니까 실컷 치고 근데 내가 내가 같이 아내가 잘 치는데 못 치거든 골프를. 근데 왜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맨날 혼자 밥 해먹고 결혼을 왜 했나 싶기도 하고. 자 힘내자. 그러니까 너네 항상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 때 나 같은 사람도 살잖아.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살자. 알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 교재로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가는데 자 1번에 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 그 이제 체크하러 갑니다. 자 판서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교재로 복습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결국 뭐냐면 사회적 약자지, 그치? 근데 너네가 자꾸 이제 함정입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소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조건이 구별 가능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교재에는 보통 뭐 식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신체적 특징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구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소수자 자 사회적 약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식별 가능해. 그럼 대표적으로 신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건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그러면서 특히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좀 어두운 계열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솔직히 사람들이 좀 약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은 주로 피부색이지 또는 인종 그런 게 있고요.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 또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또는 피부색,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대표적인 게 나와 문화가 달라 대표적인 종교. 너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무시하는 종교 뭐 있게? 빨리 들어.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종교는 주로 이슬람. 그렇지? 좀 무시는 아니어도 좀 약간 어색해하거나 터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체크해. 자, 신체적. 자, 또는 자, 문화적 특징에 따라 구별 가능한 거야. 자, 교재로 101페이지에. 늦게 오시면 좀 더 쉬는 시간에 시험 봐야 돼. 제출하세요. 자, 그래서 구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게 두 번째야. 자, 그럼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는 그들이 수가 적은 걸까? 이게 이제 함정이야. 수가 적은 게 잘 봐. 너네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이 남아프리카 맨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거든. 그 아프리카지. 근데 여기는 인구의 95%가 흑인이고 5%가 백인이야. 근데 5%의 백인이 95%의 흑인을 지배하고 착취했다고. 억압했다고. 그런데 그럼 아프리카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들이 사회적 소수자였지. 근데 인구는 95%잖아. 그럼 그 얘기는 사회적 소수자는 수의 열세가 아니야. 자,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그들이 뭐가 약세에 있냐면 권력이 부족해서 권력의 열세에 있는 거야. 권력의 열세.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됐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집중적으로 이게 출제가 돼요. 사회적 소수자는 권력의 열세다. 수의 열세가 아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자, 네 번째 특징은 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내가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하자. 내가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 자, 그러면 널 봐봐. 지금 사회적 소수자 성립 요건이 몇 가지가 나왔냐면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럼 봐봐. 오지 선택지에서 네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요 내용을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일단 사회적 소수자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을 받아왔는데,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책이 필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 왔다면 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무조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단지, 잘 봐. 자, 너는 미안해. 여태까지 차별했으니까 지금부터 차별 안 할게. 시작. 즉, 차별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단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특히 아프리카, 미국에서 봐봐. 미국에 보면 우리가 보통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있지.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차별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도 적었고 직업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구조적으로 사회적 하층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부터 차별 안 할게? 그들이 삶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걸 뭐 나중에 뭐 보면 원서에는 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지. 자, 일단 대책은 1번 차별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드밴테이지.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야. 실제로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의 즉 유색 인종들이 엄청 차별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차별받다가 그 이후에는 아시아 계통이 차별받다가 그 이후에는 또 히스패닉.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슈는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심해 미국에서. 근데 중국인과 한국인이 구별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인에 대해서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차별적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일부 지역에서. 그러면 자,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 대학생들을 신입생을 성적으로 뽑았다. 그때 다 누구야? 백인인 거야. 성적으로 다 백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대 정책을 펴면서 하버드의 신입생이 10,000명이야.
다 성적 뽑으면 100인이니까 좋아. 그 중에 20% 2,000명은 유색인종 쿼타를 따로 뺐어. 그러면 8,000명만 성적으로 뽑아. 그 나머지 20% 2,000명은 무조건 피부색이 다른 유색인종. 그렇게 해서 쿼타를 줬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흑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아시아계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 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10,000명을 모두 성적으로 뽑았으면 8,001등 했던 사람 있지. 그 사람은 원래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유색인종에게 우대정치를 했더니 그 사람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또 다른 차별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포인트 이거다. 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류라고 그럴 거야. 주류. 그러면 기존의 주류 집단에서 특히 미국은 백인들은 이건 또 다른 나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면서 주류 집단에서 자 무슨 논란이 생길 수 있냐면 이건 또 하나의 새로운 차별,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되니?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01페이지 교재 보면 자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 성립 요건 4가지 별표 이거 다 외우고 특히 2번 별표 수의 열쇠가 아니라 권력의 열쇠. 자, 사례 보면 자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화로 인해서 또는 세계화로 인해서 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증가하죠. 그래서 밑에 사례 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 탈북 주민, 양식적 병역 기피자, 특정 종교 신자, 장애인, 노약자 등 자, 사례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소수자 차별 문제 개선 방안이 있어. 그러면 개인적 차원, 즉 사회 제도적 차원, 자 그리고 별표 국가인권위원회. 자, 이거 가끔 이제 실제로 내신에 잘 나오는데 이런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서술형에서 단답형도 잘 나와. 국가인권위원회. 자, 국가인권위원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자,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국가기관.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뭐냐? 그럼 너희는 국가인권위원회 확인하면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베리어 프리라는 표현도 알았나? 베리어가 뭐죠? 장벽, 프리, 없는. 그럼 베리어 프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모든 건물, 관공서 포함 모든 건물들이 다 계단으로 돼 있었지. 그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는 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베리어 프리지. 그치? 그 정도 하기에. 그리고 자,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 밑줄 치고요. 밑줄, 역차별 문제. 자, 여기까지 확인.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제니까. 자, 이 정도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체크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 자, 이거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해. 자,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자, 일단 노동권이야. 그러면, 자, 노동 관련해서 이제 나이가 규정을 좀 알아야 돼. 자, 성인 노동자가 있고요. 성인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자가 있는데, 자, 이 노동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규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먼저 근로기준법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놔야 돼. 근로기준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노동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야. 근로기준법. 그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성인 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를 규정하거든. 그런데 자, 용어 체크하세요. 청소년 노동자를 연소자라고 할 거야. 청소년 노동자를 연소자. 그래서 일단 체크할 거.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노동 가능 연령은 몇 살이게? 몇 살부터 노동이 가능할까?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무조건 만 15세부터야. 15세. 그러면 15세부터 노동이 가능한데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소자라고 규정을 했고 15세, 자 16세, 17세까지만 연소자야. 그럼 연소자라고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꼭 외워야 돼. 자, 연소자는 몇 살이다? 15, 16, 17이고요. 성인 근로자와 비교해서 특별 보호한다. 성인 근로자와 비교해서 특별 보호한다. 너네 그거 알아? 너네 미성년자라는 표현 들어봤지? 자,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해?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야? 만 19세 생일 전까지가 미성년자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너네가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 민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거기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생일 전인데
유일하게 노동에서는 근로기준법만 조금 더 나이를 낮춰서 보호해줘서 연소자는 15, 16, 17이고 그럼 그 얘기는 잘 봐. 성인 근로자는 몇 살부터인 거야? 18세부터. 성인 근로자는 18세부터. 성인 근로자는 18세부터.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봅시다. 자 교재 봐봐. 자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 자 노동권 관련 밑줄. 자 근로기준법 발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데 자 1번. 자 15세 미만자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근로 허용 연령은 15세부터지. 15세. 오케이? 너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했지? 아직 못한 사람 있나? 아직도? 아직 못한 사람? 아직도 있어? 너만 그럼 지금 중재야? 아니지 초졸이지 너 초졸. 그래 나만 다 중졸이죠?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제 학력이 중졸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네 학력은 지금 중졸이잖아. 나는 원졸이거든. 아 씨발 유치원이 아니라 갑자기 나 이렇게 무시하게 쳐다보지 말고 나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우리의 가방끈은 엄청나게 차이 난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15세 자 너네 이것도 구별해야 돼. 잘 봐. 별거 아닌데 야 이하와 미만의 차이는 다 알지. 자 15세 이하면 15세 포함돼 안 돼? 돼? 미만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에 15세 미만자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15세부터는 근로가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15세부터 가능하고요. 옆에다 써놔. 연소자 15, 16, 17.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 미성년자는, 청소년은 연소자로 15, 16, 17로 특별 보호하고요. 2번 봐봐. 사용자는 자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봐봐. 18세 미만이니까 18세가 포함 안 되지. 그러니까 17세까지지. 그러니까 15, 16, 17에 대해서는 또 중요합니다. 밑줄. 증명서 밑줄, 동의서 밑줄. 그래서 연소자를 근로할 때는 사업자는 반드시 증명서와 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돼. 너네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그치?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럼 편의점에서 만약에 어려 보이는 애가 알바하면 뒤에 잘 보면 뒤에 다 붙어 있어. 그 알바생의 증명서랑 동의서가 다 뒤에 붙어 있거든? 그럼 그 증명서가 뭐냐면 나이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리고요, 동의서는 뭐냐면 청소년은 민법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알바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즉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 너네 법정 대리인 누구야? 부모님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이름으로 휴대폰 계약할 수 있냐? 있어. 단 누가 동의해줘야 돼.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거나 부모님이 해주잖아.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여서 요거 서술형도 잘 나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체크됐고, 자 3번 봐봐. 자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야. 근데 연소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이거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돼. 그러면 부모가 대리계약 체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유는 뭘까? 부모가 너희들을 앵벌을 시켜서 너희들을 착취할 수도 있잖아. 있다. 야, 너희 생각해봐. 너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 대학 졸업했어? 회사에 취업했다? 그럼 만약 뭐 부모님이 니네 월급 다 가져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성인도 안 되니까 미성년자도 안 돼. 중요한 건 이 연소자들은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돼. 자, 직접 체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계약은 안 된다. 대리계약은 안 돼요. 단, 대리계약은 안 되는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는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래서 동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단 계약서에 너희들이 직접 서명해야 돼. 부모님이 대신 서명하는 건 안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근로계약 직접 체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월급을 만약에 주급이나 월급을 넣어줄 때 미성년자 본인 통장에 직접 넣어줘야 돼. 부모 통장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독자적 임금 청구는 연소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줘야 된다. 부모 통장 입금 안 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요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를 이제 비교하는 내용을 봐야 돼. 자, 다시 요 내용은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봐. 성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그 다음에 자,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비교할 거야. 자, 그럼 혹시 너네 알고 있나? 일반적 근로자들, 성인 근로자들의 하루 법정 근로시간 몇 시간이에요? 하루 법정 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8시간. 그러면 1일 성인 근로자는 몇 시간을 일하냐면 8시간을 일해. 아워. 그런데 연소자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몇 시간밖에 못하냐면 법으로 7시간밖에 못해요. 그치? 자, 그러면 자, 일주 봐봐. 자, 너네 일주면 우리 주 며칠 근무야? 법으로 5일 근무지. 너는 토요일 학교 가 안 가? 안 가지. 부모님도 안 가잖아. 그쵸? 나는 어릴 때 토요일 학교 갔거든. 끔찍한 거지.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주 5일이니까 성인 근로자는 8, 5, 40,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리고 연소자는 하루 7시간, 일주 5일, 치고 35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법정 근로 시간인데 이제 뭐가 있냐면 너네가 들어본 게 연장 근로라는 거 들어봤죠. 대표적으로 야근 같은 거 있잖아. 연장 근로. 자, 연장 근로는 성인은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무조건 일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그러면 기본 법정으로 8시간씩 40시간 일하고요. 회사랑 얘기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최대 12시간이니까 12시간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월요일날 3시간, 화요일날 3시간 딱 6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야근 같은 걸. 또는 월요일날 4시간, 화요일날 2시간, 수요일날 4시간, 목요일날 2시간. 12시간 찼네. 끝. 이렇게 해서 1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야근을. 그런데 연소자는 연장 근로가 무조건 1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1일에 1시간밖에 안 돼. 연소자의 연장 근로. 그러면 연소자는 일단 월요일날 1시간, 화요일날 1시간, 수요일날 1시간, 목요일날 1시간, 금요일날 1시간, 딱 최대 5시간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장 근로까지 포함하여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최대 근로 시간은 일단 성인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최대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더하면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연소자의 최대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 40시간이 되는 거지. 연장 근로 5일 다 차면 5시간이니까. 오케이? 이게 기본이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너네 물어볼게요. 휴일은 무슨 요일이야? 왜 낚이면 안 돼? 휴일은 토요일 요일이 아니야?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일하니까 토, 일이 휴일이지. 그런데 백화점은 월요일날 쉬잖아. 그치?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가 일하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특성에 따라 휴일이 무조건 토일이 아니고요. 업무 특성에 따라 5일 일하고 나머지가 그냥 휴일인 거예요. 5일 일하면 나머지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자, 이제 휴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얘들아, 시험은 오늘은 20분 맞잖아. 격주로 10문제 이상 해서 10분, 20분. 오케이? 왜냐면 매분 20분은 좀 그래. 다음 주 10문제 볼 거야. 10문제. 그래서 휴게 시간도 알아놔. 휴게 시간은 일단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무조건 줘야 되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휴게 시간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줘야 돼. 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또 휴게 시간은 월급 임금 주게 안 주게? 휴게 시간은 임금 안 줘요. 그럼 너 생각해봐. 너네 일반적 직장인들이 몇 시까지 출근하니? 9시까지 출근하죠. 그치? 그 몇 시까지 일해? 6시까지 일해. 이게 9 to 6거든?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에서 그러면 성인 근로자들이 9시에서 6시까지 일할 때 이때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야? 12시부터 1시지?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일단 12시까지 일하면 3시간 일했고 1시까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 먹고요. 1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5시간 일하지.
그럼 합치면 몇 시간이? 8시간이잖아. 그럼 이 1시간 점심시간이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도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일반적인 휴게시간이다.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성인 연소근로자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 모두 똑같이. 오케이? 요것도 있고요. 여기다가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요거 이제 최고 난이도인데 학교마다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 잘 봐. 너는 이게 뭐가 있냐면 주휴수당 또는 자 주휴일이라는 게 있어. 주휴수당, 주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어. 일을 하면 휴일 하루가 유급휴일이에요. 휴일 하루가 유급휴일이에요.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다 포함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네가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했는데 이때 하루에 4시간씩 일했어요. 4, 4, 4, 4, 4. 그럼 총 몇 시간 일했냐면 20시간 일했지?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넘었지. 그치? 그리고 너네가 토요일과 이제 일요일을 쉬어. 주 5일째니까. 그러면 이 중에 토요일 있지. 휴일 하루.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야. 하루치 임금. 그럼 너네들은 5일 일했지만, 그때 결근하면 안 되고, 5일 일했지만 며칠치를 받아. 6일치를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주휴일, 주휴수당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도 왜 만들었을까? 그럼 너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고. 사업자는 짜증나겠지. 다 이래. 이거 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잖아.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 실제로 불과 15년, 20년 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 지금 많이 오른 거야. 지금 2023년에 얼마게? 9,620원. 지금 많이 오른 거거든?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한 사람도 많고 좀 비싸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꼭 체크해.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들이 이게 부담되는 편의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네 길 가다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잘 보면 이렇게 써있다? 아르바이트 모집 월화 1명, 수목 1명, 금토 1명. 그래서 월화 합쳐서 10시간 또는 12시간. 어떻게? 이거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 월화 1명 뽑고 수목 1명 뽑고 금토 1명 뽑아서 결국 15시간 안에서 일 시키는 거야. 그럼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잖아. 왜? 이게 부담스러운 편의점들도 많지. 왜냐면 예전에는 편의점들이 그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 정자역 여기 학원 1층 건물, 대찬학원 1층 건물에 만약에 GS25 편의점 하나 들어오지. 그러면 반경 500m 이내에 편의점을 못 세웠어. 그 옛날에 편의점이 무지 잘 됐지. 그래서 옛날에 편의점 보면 너네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편의점 생각해. 아니지. 너네 유치원 2, 3살 때 편의점 생각해봐. 그때 기억나니? 자, 레드스톤 기억해봐. 그때는 편의점이 너무 잘 돼서 사장님 외에 알바생이 보통 낮에도 막 3명, 2명씩 있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 잘 기억 안 나? 근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떠니? 편의점 하나 있으면 GS 있으면 길 건너에 GS 또 있고 그 옆에 CU 있지. 그 옆에 패밀리마트 있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어지니까 편의점이 미친 듯이 생긴 거야. 경쟁이 심해지잖아. 그럼 장사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이 어려운 거야. 그럼 그거 왜 풀었을까? 야, 편의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편의점 점주들은 짜증나지만 본사는 떼돈 버는 거잖아. 결국 GS 그런 본사들의 압력이 행정부에 통한 거지. 그래서 지금 편의점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 친구가 편의점 하나 차리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들거든? 내 친구가 편의점을 12개 했어요. 12개. 그럼 얼마 정도 투자한 거냐면 한 30억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 알바생한테 맡겨. 그리고 한 편의점에서 600씩 나왔대, 한 달에. 600. 그럼 한 달에 한 7천 들어오는 거야, 매달. 그럼 1년이면 얼마야? 70억, 80억. 아니다, 7억, 8억, 1년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래서 얘는 집에 서재에 가면 서재 한쪽이 TV 모니터가 한 20개가 있어. 모든 편의점 CCTV. 그럼 얘 출근 안 해.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 이 새끼 봐라. 얘 소세지 몰래 먹네. 막 이러면서. 그럼 전화하지. 너 씨발 지금 소세지 먹고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고 있다. 계산해. 뭐 이러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김밥 천국 있지? 내가 아는 사람이 30개 있어. 왜? 그것도 아줌마한테 다 맡겨놓고 그거 한 달에 한 200, 300 남는데 30개면 얼마야 한 달에?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돈을 이렇게. 오케이? 자, 내가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들도 요새 김밥 천국 이런 데 많지 않지 옛날에 비해서. 분식집만 줄었는데 너희도 분식집 하나 만들어. 뭐 김밥 천국 이미 있으니까 뭐 김밥 치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뭐 하여튼 힘들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방법 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교재로 정리합시다. 자, 5번 봐봐. 자, 15세 이상, 자, 102페이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시간 꼭 외우세요. 1일 7시간, 일주 30시간,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연장 근로, 일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 자, 18세 미만자, 연소자죠. 연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 얘들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우리가 야간 근로라고 할 거야. 야간 근로.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꼭 외워. 연소자는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안 돼요.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또는 야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단 50%의 가산임금을 줘야 돼요. 그럼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면 이제 얼마 줘야 돼? 한 5,000원 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7번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휴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말한 주휴수당, 주휴일이 되는 거예요. 써놔. 주휴수당, 주휴일.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돼. 하루, 그러니까 5일을 일했는데 몇 시간 일을 하고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개근했다. 15시간 이상. 그러면 그때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럼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4시간 이상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9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다 했죠. 자, 밑줄 쫙 칩니다. 1회 이상. 1회 이상. 그럼 얘들아 1회 이상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해서 월급이지. 그치? 그럼 물어볼게요. 월급은 돼? 그럼 얘들아 주급되니 안 되니? 주급. 되지. 1회 이상이니까. 그럼 주급은 4회 주는 거잖아. 그럼 주급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틀린 게 유럽이랑 특히 미국도 유럽은 특히 그런데 유럽은 대부분 주급이야. 유럽은 주급. 손흥민 매주 얼마 받게? 난 손흥민 별로 안 부러운데 유일하게 부러운 게 난 손흥민이 안 부러운 이유가 축구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 거야. 노력했겠지. 근데 얘는 너 손흥민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뭐 내가 알기로 월에 3, 4억인 걸로 알거든? 3억이라고 쳐보자 월에. 그럼 주에 얼마 받아? 4억이면 주에 그냥 통장에 얼마씩 들어와? 1억씩 들어오죠. 와, 너희들은 주에 100씩 까먹잖아. 그치? 근데 손흥민은 통장에 주에 1억씩 들어와. 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이거 봐봐. 그럼 이거 되냐 안 돼? 3개월에 한 거야.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주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게. 뭐가 써놓냐면 하나만 더 써놓는 게 이렇게 써야 돼. 사용 가능한 통화 지급해야 돼. 자, 너네가 알바를 했어.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자 사용 가능한 통화가 돈이지 현금. 그럼 봐봐. 사용 가능한 통화로 지급하는데 자 월급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준대. 근데 일주일 일했거든.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시작 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 그럴 때 기분은 좋아 안 좋아? 기분은 좋지. 봤더니 동이야 동. 동 혹시 어디 화폐인지 아는 사람? 베트남. 너 베트남 동은 화폐다니까 걔네는 화폐 개혁을 안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나라 1,000원이 걔네 예를 들어 10만 동이야. 이해돼? 걔네는 그래서 원래 계산할 때 여행 가보면 화폐 단위가 너무 커. 그래서 뒤에 공 3개 빼고 얘기하거든 아예. 그러면 우리나라 20만 원은 엄청나게 많겠지. 그럼 예를 들면 몇백만 동이야. 기분은 좋지. 근데 어디다 쓰냐? 우리나라에서 돈 내면은 받아줘 안 받아줘? 칼 맞아요. 미친놈이라고.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아 지금 너네 그거 요새 알아? 미국에 지금 총기 사고 계속 심해지는 거 알지? 최근에 있었던 총기 사고 알아?
초등학교 1학년인가? 1학년 애가 가방에 총 놓고 학교 선생님을 쐈어. 와, 너 초등학교 미국 1학년 6살인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가 가방에 총 놓고 집에 총이 다 있으니까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총을 쏘고 애들 쏜 거야. 와, 그래서 이게 드는 게 봐봐. 미국 내가 옛날에 한번 필라델피아 남쪽을 갔는데 놀란 게 남쪽은 좀 보수화돼 있잖아. 그리고 미국은 총기를 허용을 미국은 생일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벗어나 생일이 딱 지나는 순간 총을 살 수 있어. 어디에 팔게? 이마트에 팔아. 걔네 월마트에 총기 코너가 따로 있어. 그러면 그냥 생일 지나자마자 신분증 제시하면 가지가지 기관총까지 모든 총을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총알도 따로 팔아. 너네들은 비비탄을 쏘지만 걔네들은 진짜 총을 쏘.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좀 반항적인 아이가 학교에 불만 있는 아이가 생일에 딱 고3 돼서 생일 딱 지나는 순간 기관총을 사다 학교로 바로 와서 난사했잖아. 와, 그래서 보면 이런 거야. 미국은 그래도 어떻게든 총사가 많이 나지만 누구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만약에 총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혈질이잖아. 이렇게 될걸? 만약에 너네까지 총을 허용하면 수업 중에 내가 만약에 야 씨발 너 왜 줘라! 그럼 너 갑자기 뭐? 이러면 가방에서 뭘 꺼내? 건을 꺼내겠지. 나한테 빵 쏘겠지. 또는 반대로 내 입장에서 수업 중에 줘라? 참 빵!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모두 방탄복 입고 수업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총기업 그러니까 너네 여행 다녀오면 알아. 외국 다 다녀보면 미국에서 내가 그 나중에 종강 전에 그 혼자 아무 겁대가리 없이 미국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강도 만난 얘기 해볼게요. 너네 머리에 총 딱 닿아본 적 있니? 총. 또 내가 옛날에 투블럭이었거든 머리가. 그 총이 뒤에서 딱 닿는데 여기가 없잖아. 난 지금 총구가 여기까지 다 썼어. 와. 그리고 그 새끼가 피부사가 얘기 안 해. 진짜 흑인이었는데 씩 웃는데 이빨이 하얀데 나 그때 공포를 느꼈어. 내가 인종차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이 새끼가 그러고 내가 영어가 잘 안 될 때였는데 다 달라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지하철 내가 뒷골목에서 팬티 빼고 다 뺏겼어. 나이키 운동화까지 해가지고 옷까지 다 뺏겼어. 이 미친 새끼 키는 190인데 내 옷을 다 뺏어. 뭐 아들이 있나 보지. 뭐 아들이 3살인데 뭐 180 이렇게 됐겠지. 나는 그 공포감을 지금도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있죠. 정말 무서우면 오줌 싼단 말 있잖아. 그 지경까지 간 거야. 와, 여기까지 해줄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 총이 없는 걸 다행인 줄 알죠. 그래서 여행 가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왜 좋아하는 줄 알아? 너 외국 가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말고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일단 유럽은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인터넷 졸라 느려. 어느 정도 느리냐면 우리 영화 한 편 봤는데 몇 분 걸리냐? 1분 정도 걸려. 1, 2분. 미국 3박 4일 정도. 유럽 3박 4일 걸려. 진짜 그만큼 느려. 그러니까 인터넷 빠르지. 두 번째는 새벽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아무런 문제 없잖아. 우리나라. 그 놀랬죠. 치안. 그리고 커피숍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온 노트북이 그대로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 너 미국은 유럽은 쇼핑센터에 우리나라는 쇼핑센터 가서 물건 바리바리 사서 양손에 들고 가는 거 많지. 외국인들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외국은 무조건 소매치기 당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장난. 그리고 술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 그 방송인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 교환학생 왔다가 한국에서 술을 먹어봤더니 한국은 특이해. 게임도 해. 술 먹으면서 게임을 해. 막 마셔라 이러고. 두 번째는 그냥 보통 외국인 애들은 그냥 팝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위스키 2잔 이렇게 하고 딱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특이해. 한 곳에 절대 2시간 이상 안 있어. 밥을 먹어. 외국은 밥 따로 술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 술을 먹어. 이게 뭐지? 게임을 해. 그리고 마시래. 더 웃긴 건 국 같은 큰 거에 국물을 다 같이 똑같이 숟가락을 집어넣어. 이게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2차 가지. 2차? 갔더니 또 맥주를 마셔. 또 갑자기 3차에 가지. 3차? 기본 3차, 4차 가죠. 그래서 한국 술 문화가 너무 좋다. 그래서 대부분 다 눌러 앉아요. 술 때문에. 네, 별로. 그래서 그 사용 가능한 통화 돈 안 된다. 원화로 지불해야 돼. 그럼 물어볼게. 달러 될까? 달러. 합의하면 되지. 야, 환율이 작년에 1달러 1,000원 하다가 1,4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 그럼 만약에 달러로 받았으면
임금이 40% 올라가는 국가 있죠. 땡큐지 그럼. 땡큐야. 달러로 받아. 왜 넌 알바할 때 무조건 내가 달러로 주세요. 그럼 사장이 뭐라 그럴까? 절대 널 고용할 일이 없어. 자, 그 다음 맨 밑에 보자. 자,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보자. 자, 침해 실태는 최저임금 미보장 안 주는 경우 있고요. 너네 이거 많이 당할 것 같아. 임금 체불. 그리고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및 유급해일 미보장, 유해환경 노출. 오케이? 또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연소자는 유해환경 고용 금지야. 대표적인 어디게? 술집. 술집은 안 돼. 알바, 편의점은 돼도. 그리고 탄광 안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선생님, 너는 탄광 가서 일할래?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옛날에 만들어져서 거기 명문화되어 있어. 탄광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탄광 안 되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 자, 밑줄 고용노동부에 신고. 요거 하나 어디에 신고해야 돼?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요. 만약에 너네가 법률 상담 받고 싶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결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해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해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좀 간단 자잘한 거만 좀 끊을게. 103페이지에 보면 국제사회 인권 문제 있잖아. 이거는 아마 너네가 이제 계약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이 파트를 학교에서 조짜 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지. 수행으로 많이 할 거야. 수행으로.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첫 번째. 자, 빈곤 문제. 자, 이번에 국제사회 인권 문제, 빈곤 문제. 두 번째는 성차별 문제. 세 번째는 아동 노동. 네 번째는 독재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다섯 번째는 인종차별 있죠? 자, 특히 성차별 문제 별표.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동노동 문제 별표. 너네 한국에 태어나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지금도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 국가는요, 6살부터 노동에 동원돼. 특히 커피 농장, 초콜릿. 그래서 8살, 8살 애들이 노동에 동원돼서 몇 시간 일하냐면 아침에 8시부터 저녁 8시, 10시까지. 그리고 임금이 하루 1달러. 말이 돼, 안 돼. 너는 진짜 너는 지금 학교에 가면 밥도 내겨주잖아. 얼마나 행복해. 자, 성차별 문제에서 이거 알아나? 요 표현만 알아보세요. 유리천장. 자, 성차별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보다가 이런 표현 나오면 유리천장이 성차별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승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유리로 장벽이 있죠. 그치? 성차별. 그 정도만 확인. 오케이? 그래서 승진 기회가 여성들에게 여전히 제한적인 걸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양한 세계 인권 지수에서 세계 기아 지수, 성격차 지수, 세계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4종 교과서에 보통 하나 또는 2개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학교 너네가 교과서 받은 다음에 교과서 받은 거기 나온 것 같고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는 본격적인 학교 내신 기간 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다시 인간개발 지수가 총 5가지 지수가 있고요. 자, 5번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죠. 그래서 인권 문제 해결의 어려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냥 다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개인적 차원의 밑줄만 쳐놔. 세계 시민의식 이거 잘 나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맨 밑에 피터 시머 있죠. 이 부분은 왜 넣어놨냐면 전체 학교가 100개 학교면 그 중에 한 5개 학교 정도, 한 5%가 이걸 다루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넣어놨으니까 이건 계약하고 학교 따라 따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106페이지 봐봐. 106페이지에 4번, 그리고 7번, 6번 안 푸셔도 돼요. 106페이지 4번, 6번, 7번 안 풀고 단 X하고 크게 지우지 마. 학기 중에는 해야 돼. 학교 돌아가서.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경제 파트 들어가요. 경제 파트. 좀 쉬었다 합시다.